아이고 롯데야 작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93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3가지 정도 소식, 4가지네요. 4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조세진 선수 인터뷰가 길게 있습니다. 이 스포츠 춘추에서 되게 좋은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춘추에서 조세진 선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스포츠 춘추에서 진행한 박세웅 선수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선발 경쟁이 현재는 이제 이승원, 김진욱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것도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전준호 코치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현재까지의 본인의 뭐 소회나 뭐 하고 있는 임무나 그다음에 추억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는 인터뷰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세진 선수 인터뷰고요. 일단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좀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길어요 인터뷰가. 자, 그래서 일단 그 3월 3일에 상동야구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먼저 캠프 적응 소감에 대해서는 코치님들과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1군 스프링 캠프에서 1개월여 동안 잘 적응했다. 고등학교 선배님인 안치홍 선배님이 특히 말을 먼저 걸어주시면서 방망이도 한자로 챙겨주셨다. 선배님의 조언을 더 얻기 위해 신인이 내가 더 다가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하고 최준용 선수의 투구를 꼽았는데 1군에서 첫 출전 경기를 치르는 거라 시뮬레이션 경기 첫 출전 때 큰 긴장감을 느꼈다. 그날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에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라면서 1군 투수 선배님들의 공은 아마추어 때 본 공과 레벨 자체가 달랐다. 최준영 선배님의 공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떠오르는 속구 움직임이 정말 위력적인 느낌이었다. 1군 무대에서 상대 투수들의 공을 어떻게 노려야 할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적응 순조롭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라이언 롱 타격 코치하고 같이 1군 무대 적응에 대해 가지고 뭐 타격 어프로치를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변화 없이 느낌대로 쭉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격 자세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 원래 내가 지닌 타격 자세에 대해 더 연구하는 편이라면서 타격 코치님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타격 자세를 바꾸지 말고 그 느낌대로 쭉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지금 내가 타격 자세에 큰 변화를 준다고 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대로 밀고 나가서 잘할 자신감이 있다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조세진 선수의 타격 모습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타격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벌써 크게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신감 있는 자세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익수 후보로 또 꼽히고 있는데, 또 고등학교 때 주포지는 우익수였습니다. 김평호 코치님과 수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프로 무대에서는 타구에 꺾이는 각도와 타구 속도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다면서 타구 판단을 위해서는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투수로 뛴 경험이 있어서 송구엔 자신이 있다.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로 우익수로 뛰었기에 더 좋다면서 팀 동료인 DJ 피터스가 이런 동작은 아쉬웠다라며 먼저 조언해주기도 했다. 옆에서 보고 배울 외야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쭉 우익수로 학교 때부터 뛰었는데 이렇게 프로에서도 지금 우익수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되게 본인의 장점일 것 같아요. 뭐 외야수가 사실 전문 우익수, 중견수 이런 걸 잘 따지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우익수를 오랫동안 봐왔다는 거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익수는 역시나 송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투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어깨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피터스 선수가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인 투수 문동주 선수, 그리고 삼성 내야수 이재현 선수 등 신인 동기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스프링 캠프가 되고 있는데, 입단 동기들의 캠프 활약상을 기사로 종종 많이 본다. 아무래도 내가 타자라서 투수에 관심이 많은데 고등학교 시절 문동주 선수와 한 번도 못 붙어봐서 프로 무대에서 꼭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고등학교 친구였던 재현이의 활약도 관심을 간다면서 플레이 하나하나 집중력이 뛰어나고 멘탈이 강한 친구다. 서로 열심히 해서 같이 좋은 활약 펼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문동주 선수는 지금 굉장히 핫하죠. 벌써 156km 던지고 160까지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붙어봤네요. 이게 권력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무튼 이렇게 대결이 성사가 되려면은 이 선수들이 1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붙어야 될 텐데, 아무튼 요 몇 년새 딱 강백호, 이정우 선수 뒤로,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이정우 선수 데뷔가. 아무튼 그 뒤로부터 확실히
그 06 WBC 베이징 올림픽 세대가 프로에 들어오면서 매해 정말 그 기대가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과를 내는 대형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프로야구 판 자체가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2010년대는 사실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2015년쯤 전만 해도 사실은 매 신인 고졸 신인들이 이렇게 좀 확실한 기대치가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확실히 지금 들어오는 어린 선수들이 그 확실히 베이징 키즈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주전 우익수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익수의 경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2군에서 곧바로 주전으로 뛰면 좋겠지만 이번에 안 된다고 크게 좌절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을 채우다 보면은 언젠가 롯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거는 하루하루 내가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선수가 벌써부터 이런 본인과의 약속, 본인의 목표를 더 중요시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진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조재진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세웅 선수 얘기고요. 160이닝을 던지는 게 목표로 일단 큰 목표를 얘기를 했고 나머지 이제 얘기들도 쭉 있는데요. 일단 올 시즌 준비하면서 그 몸을 증량하는 데 많이 성공을 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항상 박세웅 선수의 큰 목표가 이제 몸을 불리는 거였는데 사진에서 보이지만 몸이 많이 이제 굵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도 160이닝을 소화하는 게 목표고 3월 3일에 성동구장에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163이닝을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상 복귀 후에 지난해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선발 투수로서 이닝을 많이 소화하고 10승을 달성했다. 또 퀄리티 스타트 18차례는 국내 투수들 가운데 두 번째 성적으로 안다. 개인적으로 160이닝이라는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면서 바깥에서 160이닝 간단하게 생각한 시선도 있는데 선발 투수를 하는 선수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다. 절대 쉽지 않은 수치라면서 올 시즌에도 160이닝 이상을 소화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욱 선수가 지금 모선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선배로서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 김진욱 선수가 이제 세웅이 형한테 선발 투수로서 시즌을 준비하는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한 팀에서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자부심을 느끼리를 하면서 외국인 투수를 제외하면은 한국에서 30명의 투수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선발 투수다. 한 시즌은 선발 투수로서 꾸준히 던지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규정 이닝도 어려운 과제니까 평소 몸 상태와 체력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몸과 상태와 체력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욱에게 전하고 싶다. 나도 예전부터 시즌 후반 체력 저하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지난해엔 후반기에 페이스가 올라가기에 긍정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야 한다고 진욱이에게 김진욱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선발 투수라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네요. 한국에서 외국인 제외하고 30명만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본인이 이런 겪은 어려운 부분 특히 그 체력적인 부분이 본인의 어려움을 겪은 게 있다 보니까 또 후배인 김준혁 선수한테 그런 부분을 잘 조언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 활용에 대해서는 각이 큰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게임 등판으로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있다. 특정 상황에 맞춰서 공을 던지니까 확실히 팀 플레이나 수비 사인 연습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스트라이크 존도 심판분들의 판정을 보니까 하이볼 코스 스트라이크 판정이 잘 나왔다. 각이 큰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올 시즌 어떻게 풀어나갈지 스스로 정답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고 각이 큰 변화구를 하면 아마 커브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크볼도 뭐 떨어지는 각도가 크긴 하지만 그거보다 커브가 더 각이 크니까 아마도 높은 커브로 그런 활용도를 높게 하고 뭐 높은 커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페이스트 볼과 이제 떨어지는 낮은 커브를 조합한다거나 이런 투구 패턴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작년에 커브가 굉장히 좋아진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잠실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4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 2.84.
그래서 넓어진 사직구장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된 사직구장에 빨리 가보고 싶다. 야구장 크기가 커졌으니까 장타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던질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잠실구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달라진 홈구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곧바로 실전 등판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사직구장 마운드 위로 올라가서 공을 던져보고 싶다고 본인의 그런 포부를 밝힌 박세영 선수였습니다. 네, 이까지 박세영 선수 인터뷰 전달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5선발 경쟁입니다. 이승원 선수와 김지성 선수의 경쟁 구도이고 이렇게 그 큰 볼 던지는 그 훈련 사진이고요. 그런데요. 내용이 별로 길진 않은데 그래도 소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선발 경쟁 구도가 이 두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김진욱 선수가 경쟁을 우선은 하고 있다고 하고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9위 저하와 이닝 소화력에 영향을 줬던 오른손 중지 건초염 증상은 거의 털어낸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튼 감독은 이승원은 현재 100%에 가까운 상태로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경기에서도 좋은 투구를 선보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지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일찌감치 선발 투수로만 준비를 하면서 혼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선발로 출발을 했다가 불펜으로 내려갔다가 선발로 다시 기회를 조금 받다가 불펜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저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김주식 선수는 선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선발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서승 감독도 현재 5선발 경쟁 상황이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5선발 경쟁 중인 이승관과 김진욱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번의 등판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그 만족스러운 면모를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이제 우리 팀은 평균 자책이 5.37로 전체 최하였고 선발진 평균 자책도 5.15로 9위에 불과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5선발까지 완성이 되느냐가 이 평균 자책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두 선수 중에 과연 5선발이 차지한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사실 이게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4선발이 지금 이인복 선수로 일단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두 선수가 4, 5선발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투수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 다 100% 자기 모습 보여가지고 뭐 선발진이 두터워지면 가장 팀으로서 베스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조준호 코치의 이제 인터뷰고요. 참 보면 조준호 코치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그 인자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조준호 코치인데 저는 사실은 복귀를 사실 생각도 못했었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전준호 코치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큰지는 전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빼놓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인터뷰로 보자면은 일단 3월 3일에 만나본 전준호 코치 인터뷰 기사고요. 스포티비 뉴스고 일단 상동 시설에 대해 가지는 훈련 여건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고 우선 동구장, 자이언츠 도움이 가장 만족스럽고 트레이닝장과 숙소도 좋다. 또 날씨도 따뜻해서 훈련하기가 수월하다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서 너무 좋다면서 활짝 미소를 짓고는 롯데 유니폼은 꼭 한 번은 다시 입고 싶었다.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과거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선배로서 후배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요인이 있을까 사실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일단 뭐 고향팀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물론 존준호 코치는 마산 사람입니다만은 그때는 뭐 NC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용고지 팀인 이제 롯데에서 뛴 게 아무래도 더 이제 크게 남아 있을 거기도 하고 사실 길게 뛰지는 못했습니다만 95년부터 96년까지 뛰었으니까 근데 이제 짧게 뛰면서 짧게 92, 93, 94, 95, 96 5년 뛰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억도 대가 강할 거고 또 트레이드가 된 것이 현대였기 때문에 물론 그 96년에 현대는 대단히 인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용고지를 인천을 떠나면서 현대가 사실 인기가 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산 야구 팬들의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도 많이 그립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가장 빛났던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 대학을 대졸 선수니까 본인이 20대를 사실은 롯데에서 보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딱 6년 뛰었으니까 대졸이면은 아마 딱 20대를 프로 생활을 이제 롯데에서 뛴 걸로 아마 계산이 딱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본인의 청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부산 야구의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현대가 그런 분위기가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성적은 좋았고 우승을 많이 한 팀이지만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아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롯데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선배로서 후배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동력 야구에 맞춰서 뛸 선수들이 여러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전에는 2군 선수들이, 오후에는 2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면서 몇몇 선수들이 인상적이더라. 특히 레리 서튼 감독님이 추구하는 기동력 야구와 맞춰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보인다. 결국에는 이렇게 자질 있는 선수들을 잘 키우고 또 이들을 경기에서 어떻게 자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현재는 지금 오전과 오후 1군, 2군 선수들을 모두 이제 같이 훈련을 같이 봐주고 있다고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상동에서 다 같이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이제 1군, 2군 구분 없이 이제 코치가 여러 부분들을 봐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도루 특히 리드에 대해서는 전준호 코치가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현역 때도 그렇고 코치로서도 그런 리드를 잡을 때 필요한 투수와 포수와 그런 수비의 사소한 습관이나 빈틈을 잘 파악해가지고 본인 현역 시절 도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데는 가장 좋은 코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전준호 코치가 좋은 코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질 있는 선수를 잘 키우고 이 선수들이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추억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상동은 훈련 여건도 잘 갖춰져 있고 동구장도 가장 만족스럽고 트레이닝장과 숙소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1990년대에는 상동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젊은 선수들이 야간 훈련을 하기 위해 찾은 곳이 양산의 롯데제과 공장이었고 공장 내부의 조그마한 실내 게이지에서 이제 타격 훈련을 했다면서 그런데 그곳이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다 보니까 롯데제과 공장장님이 빵과 과자를 잔뜩 주시곤 했다. 나를 비롯해 박정태, 공필성 등 당시 젊은 선수들이 포장도 되지 않은 갓 구운 빵과 과자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또 추억 얘기를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옛날 얘기지요. 이 시내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과자 공장에서 그 공간에서 이제 훈련을 했던 그 추억담도 얘기를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도 뭐 자연시 TV나 이런 데 들을 수 있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옛날에는 많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뭐 이때까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했죠. 상동구장도 2007년에 생겼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재미난 추억들도 얘기를 좀 섞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군과 2군 사이에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1군 선수단은 모든 경기가 전쟁인 만큼 2군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한다면서 감독님이 필요라는 옵션을 많이 제시하려고 하고 그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감독님이 선택하기 편하도록 하겠다고 본인의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군 코치로서 감독님이 필요하는 옵션을 많이 준비를 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가 좋은 코치님을 잘 모셔왔고 또 이렇게까지 사실은 고향팀을 친정팀을 그리워할 줄 몰랐는데 약간 마음이 참 짠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래오래 좋은 성적도 내고 전준 코치님이 우리 팀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롯데야 293회로 인사를 드렸었고요. 벌써 이제 3월 4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진짜 시범 경기도 일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다른 팀은 이제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2주만 있으면 시범 경기 하니까요. 좀만 기다리면서 또 이제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우리가 만나보면 되도록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였고요. 저는 내일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투윈 롯데 자이언츠.